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운데 앉으시고요. 일하시는데 방해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저 끝에 앉으시고. 문들 닫아주세요. 우리 저기 한선화 우리 공인중개사 그렇죠.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표님이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김희태 대표님이십니다. 그러시구나. 예, 네. 오신다 그래가지고 예. 부동산 지금 뭐 특히 지금 시장 상황, 예. 그다음에 지금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그저께 우리 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원룸 이런 거 살펴보려고 경희대에 있는 쪽에 갔었거든요. 청년들 걱정돼서 갔다가 제 걱정이 2배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인 중개하시는 분들이 요즘 매물이 없어서 여기도 문 닫게 생겼다고 다들 진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걱정돼서 갔다가 청년은 당연히 더 걱정되고 또 우리 이 중개하시는 사장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이 2배로 무거워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지금 현재로서 너무 좀 이게 매물 전체적으로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있는 서민들 부담은 가중이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도 없는데 또 특히 전세가 없다 보니까 월세로 가중이 되고 월세도 또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예전보다 한 20-30%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가격이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싸게 안 내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라버리니까 당연히 그거에 또 재산세도 오르잖아요.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공시지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공시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기본적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임차인들한테 몫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의 이게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당연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야 되고 이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계속 부동산 정책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시고 계속 이렇게 가시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계시는 그 실수요자분들 그런 분들 대출이 너무 다 막혀서 너무너무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수요자 위주로 좀 많이 개편을 좀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너 빨리 팔아. 거의 사회주의적인. 너 빨리 팔아. 이런 얘기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서민으로서는 진짜 너무너무 이중고 삼중고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가지고 부동산 대책 했는 것들이 대출 규제를 기본으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6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그걸 이제 평형이나 저거에 따라 가격에 따라 가지고 2억까지로 낮추고 이래버리게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5억 뭐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몇몇 사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규제를 해버리니까 대출 규제하지 거기다 부동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막아놨지 이러니까 사실상 거래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물건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세를 자기가 다른 직장을 옮긴다든지 뭐 또 좀 더 다른 데로 좀 형편이 좀 나은 데로 삶이 좀 나은 데로 가고자 해도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생업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거의 절벽이어서 저희도 지금 다음 달부터 우리 아이들 학원비 어떡하나 이런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 그게 현실이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뭐 영업 비밀이시긴 하겠지만 과거에는 몇 건 하셨는데 요새는 몇 건 한다 뭐 이런 거. 그 영업 비밀 밝히라고. 비밀인데 그게 아니라 몇 건은 아니고 퍼센트로.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로 지금 주는. 옛날이 100이면은 지금은. 옛날에 그냥 뭐 기본적으로 저기였으면 100이었으면 지금은 10%, 20%, 뭐 거의 지금 10%, 20%. 예. 10% 2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의 안 되는 거지. 아예 안 된다고 예,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한 건도 힘들어요.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10% 이내겠네요, 진짜. 10% 이내.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게 정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를 난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이 세뇌하고 호도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선거 전에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거 이후에 닥쳐올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은 사람들에게 모르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학가 주변에 3월 달에 애들은 다 월세 들어가잖아요. 월세 들어가는데 대학가의 월세 평균이 80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경희대 앞에 월세가, 갔었더니 예전에는 한 50만 원 정도 하던 게 한 지금 70, 80. 그다음에 옛날에 한 70 하던 뭐 조금 괜찮은 오피스텔 원룸 이런 데는 이제 100, 110. 거기에 그 월세 한 10% 정도 되는 또 관리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이 동네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아파트 값이 오늘이 제일 쌉니다. 오늘 제일 싼 오늘이 제일 쌉니다. 오늘이 제일 싸. 오늘이 제일 쌉니다. 근데 이걸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못하게 하니 10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년 동안 열심히 벌면 이 가격으로 기다려주면 좋은데 10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가면 2배, 3배가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집은 평생 영원히 빠이빠이 하라는 소리인데 아니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주식은 대출 받아서 하면 박수 받고 그러니까 필요한 집 한 채는 대출 받는 건 죄인 취급받는 이런 논리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뭐 조금 자주 바꾸는 편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휴대폰을 한 3년 썼기 때문에 이제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휴대폰을 새로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용량이 커지고 그다음에 속도가 좀 빨라지고 누구라도 조금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게 기본이잖아. 인간이 기본인데 왜 집은 내가 조금 더 좋은 동네에서 조금 더 넓은 평수에서 좀 더 괜찮은 집에 가는 걸 그걸 그렇게 굳이 막으려고 하느냐. 재개발 재건축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작은 평형의 구조가 옛날 구조라서 별로 좋지 않다. 그럼 돈을 좀 들여가지고 이것을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좀 더 넓은 평수에 좀 더 괜찮은 데서 살고 싶다.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된 정책 같아요. 그 우리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라고는 SNS에다가 글 써서 얄팍하게 지금 심리전으로 계속 끌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잠깐 마취제 놓는 건데 깨어나고 나면 훨씬 더 아프고 또 마취제 놓고 깨어나면 훨씬 더 아프고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만 가는데 부동산 문제라는 게 그렇게 얄팍한 심리전으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계속 정부가 힘든 길로만 부동산 정책은 정말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뭐 다음 주부터 대정부질 이번 주부터 있는데 혹시 이 대통령이나 뭐 우리 이재명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그렇잖아요. 시장의 원리대로 맡겨놔야지 이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다 있으신 분들은 그걸 막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더 아까 말씀하셨죠. 더 상급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더 대출받아서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막아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자체를 조금 더 폭넓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주택 같은 경우 그리고 1주택에서 전세를 잠깐 뭐 갈아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실수요자 위주는 좀 문을 조금 더 많이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탁상에서 앉아서 펜대 굴리시는 분 말고 우리 같이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진짜 좀 더 오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적극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예. 일단은 그냥 이게
대출 규제도 좋긴 한데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집을 살라 그러면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월급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현금 갖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네. 사잖아요. 네, 네. 뭐 다주택 투기가 아니라. 네. 근데 규제가 지금은 좀 많이 심해져서 그런 사람들 고려해서 그냥 1주택 전도는 마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살 수 있는 게 한 15억에서 20억 사이의 아파트는 좀 편하게 이렇게 자기가 어차피 좋은 직장 인근 거리에서 애기 키우면서 살려고 사는 건데 그것까지 좀 이렇게 너무 막으시는 거는 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 뭐 너무 뭐 반포나 뭐 이런 데 아파트 뭐 70억 100억 하는데 그런 데는 논외로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보통 사람이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다 자식이 있고 그런데 정책을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두 분 주신 말씀을 국회로 가져가서 정책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얘기 좀 해서 꼭 좀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예. 버티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잘 버티시란 말밖에 드릴 오늘 말씀이 한 번도 없네요. 못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아니, 죄송하네요. 그 어제 그저께 경희대학에 가서 학생 만났는데 대학을 다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을 다시 옮겼대요. 근데 알바해도 답이 안 나오고 주거비에. 근데 이제 음악을 하니까 또 이제 그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포기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진짜로 이렇게 거래량이 한 10%로 100이라면 이제 10%로 그냥 줄어버린 이 상황이 우리 또 사장님들까지 더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것 같아요.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환율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유가는 살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지금 돈을 더 풀겠다고 합니다. GDP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은 미국의 2배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재명 정부가 민생에 대한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아프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대학생이 했던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전공을 바꾸어서 대학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비나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하다 보면 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새로 진학해서 꿈을 이루고자 했던 그 음악마저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많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절망케 하는지 우리는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도 발표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그 목소리를 국회로 가져가서 정책으로 담아내고 입법으로 담아내고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만 억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에 부족한 주택 수는 약 25만 가구쯤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6만 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정부에서 주택 공급하는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SNS에 나와서 이상한 글만 자꾸 올리면서 국민들 마음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서는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제가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휴대폰이 지금 용량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휴대폰이 나오고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걸 사게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넓은 평에서 살고 싶다. 지금보다 좀 더 편한 구조에서 살고 싶다. 신축 아파트 가고 싶다.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춘 집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좀 집을 넓히려고 해도 구조를 현대화시키려고 해도 이것을 다 규제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좀 풀어주면 공급이 늘어날 텐데 왜 쉬운 그런 길은 정부에서 취하지 않고 그냥 집을 못 사게 대출을 규제하고 아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 좀 의견 주시고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정원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네, 들리시죠? 이곳에 오기 전에 그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마포자이도 센트리지 이 세대수가 한 927세대나 되는데 전세 매물이 4건, 5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900세대에 달하는 이 단지에 전세 매물이 4건, 월세가 5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마 방금 전에 방문했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진짜 역대급이다. 부동산 매물의 시장에 초가뭄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3구 집 과연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하는 발표했고 하루 만에 시행해버렸습니다. 대혼란이 있었죠.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는지 지난 10월에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 체득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지의 이 아파트 값은 오늘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옆에 단지의 저 아파트도 오늘이 제일 쌀 겁니다. 그걸 경험으로 알았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고 그리고 잡을 수 있을 때 얼마간의 대출을 해서 은행이 해준다는 그 대출을 얹고 집을 하나 사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이재명 정부가 막아버렸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들이 뭔데 우리 청년들의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그 소중한 길을 막았습니까? 빚내서 주식하면 박수 쳐주고 내 집 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대출받은 건 죄인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마포는 지금 10군데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지금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이 올스탑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야당으로서 더욱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재명 정부에 경고하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